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온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시행되면서 금리를 낮춰 이자를 줄이려는 환승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2%포인트 내리는 사례가 나오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자산 형성과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지난 연말에 문을 연 대구시청자 미디어센터 소개합니다. 1월 25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신천대로 지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매천대교 지하차도에서 팔달교 지하차도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비상등 켜고 정차 중입니다. 또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대봉교 지하차도 진입한 지점 2차로에서 고장 차량 비상등 켜고 정차 중인데요. 뒤쪽으로 상동교 지점부터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수성구청역 지나면서 속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양교 동구청에서 아양교 방향은 교통량이 많아 지체되고 있고요. 반야월로 반야월 삼거리에서 율하교 방향은 원활합니다. 오늘도 한파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는데요.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 영양에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 5도 안팎으로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파는 내일부터 점차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6.6도, 습도는 48%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예타 면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국회 법사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261명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여야가 함께 발의를 한 법안인데다가 이 법사위 문턱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요. 예, 이 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지난달 임시국회 당시 열렸던 두 차례 법사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진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이번 회기안의 통과를 못 시키면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예타 면제 여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이 조항이 살아남았다는 게 핵심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필두로 예타 면제 사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듯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그동안 철도 분야 예타 면제 사례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요. 유독 달빛 철도에만 정부가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도 고속철도냐 아니냐, 또 복선이냐 단선이냐 같은 부분에서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양보를 했습니다만 네. 이런 게 결국 예타 면제 조항만큼은 살리기 위한 부분이었기도 합니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이으면서 6개 시도와 10개 시군을 거쳐갑니다. 동서화합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같은 시대적 과제도 품고 있는데요. 철도 개통과 함께 현실화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경제성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전현직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영진 전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구시청 신청사와 서대구 KTX역을 축으로 대구가 동서균형 발전을 이루고 달서구가 대구의 세종심으로 도약하는 미래를 실현시키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 결정한 시청 신청사 사업을 놓고 민선 8기 대구시가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사업이 2년 이상 늦어졌는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예, 홍 시장은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을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헛되게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또 신청사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지방재정 사업이라서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겠다는 건 가짜 공약이고 권 전 시장이야말로 지역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권 전 시장이 제시한 두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두류공원 일대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 특구 지정은 시장이 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권한이 없다고 한 겁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신청사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택시 한 대가 어두운 새벽 시간 대구에서 경주로 고속도로 구간을 역주행하는 황당하면서도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60대 택시 운전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화요일 오전 5시쯤 대구 중계에서 승객 2명을 태운 뒤 영천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가 승객이 문제 제기를 하자 동대구 분기점 부근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A씨는 이후 주위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한 뒤 1차로 쪽으로 유턴하고는 그대로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황당한 일인데 충돌 사고는 없었습니까? 예, 다만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네. 놀란 운전자들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하행선 여러 나들목마다 대기하면서 A씨 차량을 추적할 준비를 했는데요. 네. A씨 역주행은 영천 나들목을 통과해서 경주 나들목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를 결국 멈춰 세운 건 경찰이 협조 요청을 받은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2명까지 가세해서 도로를 가로막았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비정상 주행을 했는지 심신불안이나 병력 등이 있는지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 차량 통행이 많이 안 시각이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 중인 소방위 이영호입니다. 소방관으로 일한 지는 15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동절기 연말연시를 맞아서 고시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쪽방촌,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같은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나 얼마 전에 중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를 보면은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면 점포가 되게 밀집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고 다수의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전통시장 화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재 안전 조사를 더 열심히 꼼꼼히 할수록 화재 위험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재 안전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나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도 고생한다고 덕담도 종종 해주시고 소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싶고 관계인분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서 화재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결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금융위원회가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
확대를 큰 틀로 하는 여러 금융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산은 불리고 금리 부담은 줄이는 방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큰 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생금융을 강조를 했는데 네. 이날 금융위원회가 민생대책으로 금융정책들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3개의 금융사다리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본시장에는 국민자산 형성 사다리를 마련하고 금융시장에서는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생 활력 회복 사다리를 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패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전의 사다리로 상생금융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상생금융이라고 했을 때는 뭘까 했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 정책들 가운데 먼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자본시장이었습니다. 이 자본시장이 가계가 소득을 통해서 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는데 이 주식과 관련된 세제 개편에 이 중점을 뒀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이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를 올해 이 당장 이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증권거래세도 낮추기로 했는데 이 예정대로라면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인하해서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연에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만 이 금투세가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개인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어차피 큰 혜택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매수와 매도 시에 내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청 기자가 언급한 대로 이게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늦어도 2월까지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는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1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는 그 전체 주식 투자자 가운데 1,400명 중에서 약 1% 수준입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변화가 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가입의 문을 넓히고 비과세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ISA 계좌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누는데 이 납입 금액이 연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이 서민형은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이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매년 한도가 4천만 원씩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기준으로 연간 이 4% 예금을 담았다고 한다면 이 최대 151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과연 넣을 수 있을 거냐라는 점에서 이 서민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온다기보다는 이 고소득자가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절세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비과세니까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ISA는 국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제 절세 혜택을 더한 금융 상품입니다. 네. 2016년 도입됐고요. 그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그 ETF나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며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기준 가입자가 18,000여 명인 걸 보면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크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만든 국내 투자형 ISA는 이자 배당 소득이 매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 15.4%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절세에 관심이 큰 고액 자산과 자금을 증시에 들어오게 할 유인책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시를 좀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볼게요. 금리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 대출 안고 있는 분들의 고민과 걱정 덜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입니다. 지난 9일부터 비대면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간단하게 갈아탈 수 있는 이 대한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더 싼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20년에서 2021년 이 저금리 시기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던 이 대출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큰데요. 특히 변동금리로 네. 적용하신 분들은 맞아요. 뭐 4%대, 5%대까지 있다 보니까 이 평균 1.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이 그간 대출이자 장사로 수익을 좀 올린다는 이 비판을 받았던 은행권이 네. 있었습니다. 31일부터 갈아타기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은행들 좀 큽니다. 긴장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절세 상품이나 혜택이 있더라도 그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는 6월 가동을 목표로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좀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도 이제 좀 주목할 점인데요. 네. 서민들이 이제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 상품을 찾고 뭐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대면으로 제공해왔던 고용과 복지 연계 또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도 비대면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평이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이외에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도 있는데요. 네. 이 납입 이자 중에 일부를 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 명에게 1조 6천억 원을 2월부터 지원하는데 이 3월까지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은행권에서는 약 40만 명에 3천억 원을 또 3월 말부터 이 집행할 계획인데 차이가 좀 있지만 은행권은 최대 300만 원, 이금융권은 최대 150만 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부담에 어깨가 무거우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부담이 덜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다리는요. 취약계층 재기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튼튼해야 되는 사다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 상생금융이 정책 목표입니다. 네. 저는 먼저 최대 290만 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신용사면. 네. 그리고 금융위 과기정통부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도 추진하는데요.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를 한다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자활을 위해서는 금융과 고용이 같이 가는 지원이 필요한데 너무 좋죠, 그러면. 그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관들끼리도 상생을 하네요. 이 정책으로 보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세제 혜택과 지원 대부분은 정부 세수나 예산과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이거 예산 걱정 없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사다리 3개를 놓다 보니 이게 결국은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 세수가 부족해지게 되면 이 복지 서비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특히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수 예상 효과가 2025년에는 8천억, 2027년에는 1조 6천억 정도였는데 이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만큼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행정복지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또 공공 분야의 요금 인상도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 오늘 시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본소득도 좋지만 근로소득만으로 좀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올해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유리한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해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등 뭐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상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쭉 살펴본 정책이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초점에 둔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다리도 좀 튼튼히 하자 이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다리들도 좀 네. 더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그렇죠. 가지게 돼요. 자, 끝으로 하나 더 짚어보면요. 이번 주부터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자판기를 두드렸는데요. 자, 올해 달라진 점들 또 절세를 위해 잘 챙겨야 할 것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뭐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고요.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공제율도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전통 소재 시장 공제율은 작년 4월 기준부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고요. 또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 이하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을 넘어서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게 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안내 서비스가 저도 올해 해봤는데 네. 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이 소득과 세공제 이 증명 자료를 한 방에 손쉽게 확인하시는 것도 이 지금 연말정산 시즌에 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상생금융부터 연말정산까지 오늘 정리해봤는데요.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뉴스민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서 12번째로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시민 누구나 미디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에 박나영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미디어 관련 교육과 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관인데요. 작년 12월 개관 이후 첫 영상 제작 교육이 이번 주부터 진행됐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강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ISO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 쓸 때 필름을 골라야 되잖아요. 100, 200, 400 이렇게. 고르는 기준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대구에서 미디어 활동을 한 14년째 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정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날에 우리가 연하장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내보자라고 해서 개설된 교육이에요.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가 카메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이 찍히는지를 배우는 오늘은 기술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영상 제작 과정 같은 경우에 사실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봐도 좀 따라하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대면 교육에서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좀 힘들어 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고 배우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맞아요. 요즘은 줌 강의라던가 이런 비대면 강의들이 많아져서 대면 강의 찾는 분들 좀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아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실제 방송국에서 이용하는 장비를 갖춘 방송 제작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뿐만 아니라 미디어 체험관 등이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캠코더와 마이크, 삼각대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 빌릴 수 있습니다.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성덕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이제 교육이 있다 그래가지고 관심은 있는데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확실히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정말 여기 보면 환경도 좋고 그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이용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정화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영상을 조금은 할 줄 아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차에 마침 기회가 있어갖고 온 겁니다. 배워보니까는 이게 아주 끝이 없더라고요. 대구 시민으로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일찍 와갖고 보니까는 뭐 체험하는 게 들어있대요. 이렇게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김만곤입니다. 영상에 관심은 있었지만 늘 시간이다 뭐다 해서 그 배우지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부터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설 다가오는데 안 그래도 대학 동문들한테 이거를 좀 만들어서 배웠다 자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게 평소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런 장비들이 없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센터 위치가 찾아보니까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 인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거리가 좀 멀어서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센터에 가야만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유아에서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2월 15일까지 기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 김진아 주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속해 있고요. 대구 센터는 지난 12월 22일 날 개관을 마쳤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시설 대관도 하고 있고 장비도 대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굉장히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의 경우에는 상설 미디어 교육이라고 해서 열린 미디어 교실이죠. 누구나 오셔서 편하게 미디어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대략 한 달에 5개 정도의 과목을 앞으로 개설할 예정에 있고요. 학교나 또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시민분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원하시는 수업이 있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다양한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단이나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정회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부터 센터 이용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무료잖아요. 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우리 지역 시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나래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군위와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한데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대구 포항은 4도, 고령은 5도, 안동은 2도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는 지금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닷가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 그리고 각종 재난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월 25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